영어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 야나두는 영어가 될 때까지 평생 수강 가능하니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 너도 나도 야나두. 평생 수강 조건 및 대상 홈페이지 참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의 종결을 거론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졸속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채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실상, 저희 유창한 시선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데 해산을 반기는 국민들과는 달리 반기를 들고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인데요. 졸속 합의를 진행했던 당시 여당으로서 염치는 없으면 눈치라도 좀 있길 바라는 마음 너무 큰 바람일까요?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뉴스K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은 국민대리운전, 국민마켓과 함께합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6 국민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2 국민 대리운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팬다. 시사 팬다 최요한입니다. 예, 어제 노정열 씨하고 우리 셋이 했던 특집 방송. 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예, 어디서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를 제시해요. 들었던 예. 어제 로라님이 있죠. 예. 로라님이 사실은 지인이었어요. 잘 몰랐는데 따로 들었어요. 예. 예. 지금 유튜브에는 김은주님이 댓글 올리셨거든요. 예. 전화하신 게 아니라 댓글 올리셨거든요. 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팬더 요한님 안녕하세요. 어제 특집 방송 듣고 집 나간 배꼽이 아직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좀 찾아주세요. 하셨는데. 예. 근데 오늘은 팬더님 웃기는 컨셉이 아닙니다. 네, 웃기는 컨셉이 예. 아니죠. 진지하게. 예. 지금부터 진지하게. 진지하지만 나름 재밌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라는 얘기 솔직히 빵 터졌거든요. 왜요? 예. 뭐 찔리는 거 있었어요? 어제 그랬다기보다 표현이 너무 적절해서 야 기가 막히다.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다른 방송 가서 한번 써먹으세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이 각국 정상들 앞에서 연내 종전선언 달성이라는 로드맵을 공식화하면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이죠. 꼭 1년 전인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연설을 시작했거든요. 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전하고 지금은 정말 상전벽해입니다. 예.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떠올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 관련국 사이들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 평화 프로세스의 1차 목표 지점을 종전선을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죠. 예.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예, 문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예. 1년 전에 유엔 연설할 땐 북한 비판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예, 1년 사이에 달라졌어요. 혹시 그 생각이 나세요? 말폭탄 주고받는다 그 생각. 그렇죠. 까마득하긴 옛날처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어떤 말폭탄이 쏟아지는지 언론들이 귀를 쫑긋 세웠는데 이제는 말폭탄이 아니라 평화 쓰나미가 누구 생각이 나요? 평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문 대통령은 이제 비핵화 이후의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키워드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전체 그 옛날에 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들어섰던 것처럼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살아있는 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연설을 마쳤는데 특히 포용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따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용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가 나와야겠지만 남과 북 그 관련국 4대 국가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 다 서로 간에 인정하고 하나 되는 그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에 국가 비전으로서 평화 포용국가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가는 곳마다 종전선언의 필요성, 절박성 그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동안 안 받아줬는데 뭔가 좀 이제 접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좀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 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했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폭스뉴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 같은데요. 조선일보 폭스뉴스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가짜뉴스 뜨지 않나요? 가짜뉴스 뜨죠. 진짜 뜨나? 굉장히 보수적인 채널이고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채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스뉴스와 작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미국의 상응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에 아예 직접적으로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평양연락사무소 등으로 직접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이게 상응 조치 내용이 사실 이제 중요한데 미국하고 이제 북한이 접점 찾으려면 이게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하면서 나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폭스뉴스와 이렇게 작심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했다. 미국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 대해서 대단히 인터뷰를 잘했다라는 칭찬까지 했어요. 그랬나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야기된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같이 이야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이런 상응 조치 공감해서 내놓으면은 그러면 한 단계 이제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는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기도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가 만약에 시간 끌고 속임수를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정말 믿어달라. 정말 믿어달라. 진짜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 믿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맞는 상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와 치유재단 사실상 그 해산 통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화해와 치유재단이었는데 화해가 아니라 싸움과 치유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상처를 더딥히는 재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7명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그동안 계속 돌아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 따라서 10억엔 일본이 출연했지만 모두 다 이렇게 거부했죠. 할머니들 다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후에 뭐 정권 바뀌고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더 문제인 거죠. 아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자유한국당 같은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쏟아집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이 성폭력과 인권 문제에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풀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일본의 반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것인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 재단이 뭐 하는 일은 없이 이제 돈만 계속 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좀 잘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경제 얘기도 좀 해보죠. 올해하고 내년 미국 금리 인상이 4차례 정도 될 거란 관측이 지금 있네요. 오늘 새벽에 금리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회 연속 인상이 된 거고요. 연말에 또 한 번 더 인상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미국과 그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0.75%포인트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제법 나네요. 네. 이게 사실 2006년도 이후에 가장 2006년도 그때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007년입니다. 2007년 6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의 금리 차이다. 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4회 연속 금리 인상인데 내년에도 금리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상당한 금리 인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은행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가 한국은행이 좀 금리 올렸으면 좋겠다.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그 얘기했다가 또 한국은행이 좀 불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주워 담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쉽게 국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섣불리 금리 올렸다가는 성장률이 더 둔화시킬 수 있고 또 가계부채 수준이 지금 거의 1,50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생각하고서 이게 쉽게 올리면 또 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여기 대구 지역에서 신생아들이 무더기로 감염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생후 3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에게 주로 감염되고요. 일반적인 증상은 4에서 6일간 지속되는데 문제는 이 영유아가 탈수가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지금 대구시의 병원 신생아 병동에서 입원 중인 신생아 11명 중 14명으로 모두 감염됐다라고 집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치 판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병원 측은 모두 다 접촉자 감염 여부에 대한 전수 검사하면서 신고하고 재빨리 대처를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생아들은 정말 감염만 되면은 생명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각별히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숙명여고 내신 시험 문제 유추로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수서경찰서가 숙명여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대로 이 선생님 그러니까 아빠죠. A 씨의 쌍둥이 두 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어제 밝혔어요. 일단 지금 쌍둥이 자매 측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지금 강제성은 없고 2학기 중간고사가 28일 시작해서 다음 달 5일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출석하겠다는 이렇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기 시골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강남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지 유출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은 1학년 1학기 전교 59등 121등 했던 쌍둥이 자매가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문제가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출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이 숙명여고 내신 시험 문제 유출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완벽한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혹은 정말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포털 들어가니까 이 초기 화면에 다 이 빌 코스비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미국의 그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죠. 근데 최장 10년 징역형 선고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혐의가 참 좀 그러네요.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빌 코스비가. 예.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시트콤 코스비 쇼를 통해서 국민 아버지로 불릴 만큼 굉장한 이미지가 아주 좋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여성에 대해서 약물을 먹이고 또 성폭행했다. 이거는 진짜 문제죠. 지금 아주 질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벌금 우리나라 돈 2,800만 원 부과하고 성범죄 리스트에 올리고 지금 3년 징역 3년에서 10년인데 미국 어떠냐면 3년간 복역한 뒤 가석방 신청할 수 있고 가석방 허용되지 않으면 최장 10년간 복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90세예요. 아유. 그러면은 그때는 전자발찌 안 채워도 그냥 그렇죠. 그냥 얌전히 살겠죠. 지난 2015년 미국 언론 뉴욕 매거진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35명의 여성 사진과 실명 공개했고요. 이들이 코스비가 약물을 먹게 한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추가 피해자가 50여 명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라는 겁니까? 야, 이건 좀 상상을 초월하네요. 거의 엽기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막 징역 10년까지 한 건데 하여튼 뭐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유엔 총회 연설했는데 일본 아베 총리, 김정은 위원장 만날 용의가 있다. 전에하고 아주 역시 달라진 얘기였어요. 사실 아베 총리가 지금의 아베 총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인질납치 이거 가지고 계속 정치 시작할 때부터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뜬 거예요. 사실 아베가. 근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강경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고 국민들이 계속 인지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유엔 연설에서 눈이 띄는 대목이 바로 북한 관련 이 내용인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한다. 일본의 방식 변하지 않았다. 이제 대세를 파악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일본이 지금까지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할 때 패싱당해서 별 이야기 없잖아요. 중국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패싱당하는 거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 기조가 그렇게 바뀌니까 일본 역시 기조가 강경 입장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아베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용의가 있다. 전에 참 일본하고 북한은 끝까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일본도 결국 달라지는 것 같네요. 연설의 전체 80%가량을 북한 비난과 대북 압력 강화 호소에 지난해는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1년 만에 180도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압력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유엔 총회에서 이야기한 아베가 바뀌니까 고노다르 일본 외무상도 북일 대화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 이야기에 대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진위를 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대화하겠다라고 외무장관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서 패싱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일본 뜻대로 그렇게 될까? 북한이 맞장구로 쳐줄까? 이거 참 의문시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나니까 또 뉴스들이 계속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내일도 또 좋은 소식들 여러 가지 또 전해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댓글들 또 올라온 거 소개해드릴게요.
토토황영님, 유창한 시선 함께합니다. 이승호님, 시사팬더님 반갑습니다. 또 김은주님, 경쟁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인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예, 댓글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로니님, 유창선님, 최우환님 잘 듣고 있어요. 평화 쓰나미가 밀려오는 행복한 날입니다. 댓글 올려주셨네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